주말 사이에 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김진태 후보를 컷오프했던 국민의힘 공관위. 나흘 뒤인 월요일 아침 컷오프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대통령은 황상무 후보를 밀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도대체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에도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김진태를 내가 살렸다라고 말하는 명태균 씨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진태 내보고 중심 안 돼요. 중심 안 돼요. 말해가 막 사모님 그래가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사모님을 그래가지고 해결했다라고 말하죠. 한 달 전 보도됐던 이준석 의원의 설명도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진태를 살려준 건 김건희 여사다. 대통령이 경선 데드라인까지 김 후보를 되살리지 않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네가 할래 내가 할까라고 말했다고요. 두 이야기의 핵심 키맨이 김건희 여사 한 명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앞으로 여사의 목소리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네,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전에 알려진 소식이고요. 현장에서 속속 관련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군 검찰이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고요. 군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서 엄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 자체는 없었다.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명백한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다음 달에 아마도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 군사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네 분의 말씀을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재관 의원님.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데요. 역사의 법정에서 꼭 무죄로 판결 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고 그 기간 동안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더 많은 성원을 해주실 것이라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이 사건이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죄로 했다가 나중에는 항명죄가 됐잖아요. 저는 이 박정훈 대령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한데요. 육사 다니는 제 아들의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식 같은 최혜병 관련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렇게 억울한 징역 3년이라는 구형이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이 정권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됐고요. 박 대령이 얘기한 대로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꼭 밝혀야겠다라는 다짐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도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군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군 검찰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이 명령을 어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 사법 체계 내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다만 이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도록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도 다 이루어졌고 상부의 결재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첩이 되던 그날 몇 통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갑자기 보류되면서 그날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면서 이제 항명수계 내지는 뭐 항명죄로 기소되는 사건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요.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민간 검찰이나 법원과는 좀 다르죠. 특수성이 있죠. 예. 네. 그러면 군검찰은 지금의 검찰 조직하고는 완전 별개의 군 조직이죠. 그럼요. 이제 검찰하고 군검찰하고는 완전 별개 조직이고요. 구성이나 뭐 다 틀리죠. 예. 자, 그리고 3심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1심이 다음 달에 있지만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오대영 라이브에서도 이 사건을 꾸준히 보도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도 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선고 때까지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내가 김진태 컷오프를 엎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녹취에는 대통령 언급도 나오는데 다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을 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자, 김희정 의원님. 내가 엎었어. 밤 12시에. 이 통화 시점이 2022년 4월 18일.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컷오프 되고 컷오프가 뒤집어지기 전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김영선 의원의 재보선 공천 때도 미리 알았잖아요. 네. 미리 알고 윤핵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집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통화가 나온 그 다음 날 공천 발표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4월 14일 날 황상무 이제 전 수석이죠. 이후에 시민사회 수석이 됐으니까 단수공천 발표가 났는데 나흘 만에 뒤집히는 이런 이제 경선으로 가는 그런 공천 내용이 첫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4월 18일 날 9시 반경부터 관련 보도가 나오는데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준석 당시 대표가 브리핑한 것은 4월 18일 날 오전 10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김진태 지사 관련한 건은 대통령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뒤이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김영선 의원 때도 그렇고 김진태 지사 건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 부부에게로 가는 모든 길은 명태균 씨가 중간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과거에 뭐 대선 경선 즈음에 뭐 하고 끝냈다.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한 얘기도 다시금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또 한편 생각하기에는 황상무 수석이 이때 공천을 그대로 유지를 그랬더라면 시민사회 수석이 되고 총선 즈음에 회칼 테러 그런 발언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러면 아마 총선에도 영향이 덜 미쳤겠죠. 예. 그래서 아마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런 공천을 하고 뒤집음으로써 그런 생각도 또 한편 들었습니다. 네. 물론 황상무 전 수석이 당선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예. 대표는 전제하에 그렇죠. 네. 네. 정광희 의원님. 네. 발표도 안 난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이제 컷오프를 뒤집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 거기서 더 나가서 김진태 지사가 5.18 그리고 조계종의 사과로 이 문제 그리고 그동안의 여론을 좀 끝내고 네. 경선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걸 곰곰이 좀 생각해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걸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면 어떻게 알게 됐을까? 예.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이렇다 할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시에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고 공관위원장 정진석 위원장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는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그 범여권 정치 유력 정치인들과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뭐 김건희 여사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알았을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현재로서는 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지 않았을까 이럴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긴밀한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사인 신절에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당시의 공천이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되지 않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자, 김용남 의원님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내가 밤 12시에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느냐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 4월 18일이죠. 완전히 박살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요? 이 통화 상대가 누굴까요? 글쎄 뭐 명태균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데 저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초에 김진태 후보의 경선 참여가 정해진 바는 없었다는 건 확실히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뒤집힌 거예요. 원래는 4월 14일 날 김진태 후보는 컷오프가 되고 황상무 전 앵커가 단수 공천이 발표가 났는데 그걸 뒤집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11월 7일 날 기자회견에서 공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도 이미 다 당에서 정해 놓은 것, 뭐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것에 그냥 말을 얹었을 뿐이다. 이거는 아닌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 그때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전 앵커를 밀고 다른 쪽에서 김진태 후보의 구명 로비를 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3번 뒤집었다 뭐 이런 말을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이 곤란했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왜냐하면 대선 때 황상무 전 앵커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TV 토론 이른바 가정교사 역할을 했거든요. TV 예. 토론 대응 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천을 거의 뭐 준다고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뭐 주는 거로 이미 발표가 났던 상황을 뒤집는 데 있어서 본인도 좀 안면이 좀 받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선뜻 김진태 후보의 경선 참여를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지었던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당이 이미 다 정해놓은 거를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분명히 아닌 게 드러나는 네.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밤 12시에 뒤집었다. 다음 날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박해서까지 저런 시도들을 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자, 오늘 공개된 또 다른 녹취가 있습니다. 앞서 들은 녹취와 같은 날입니다. 2022년 4월 18일이고요. 앞서는 오전에 지인한테 통화한 것이고 이건 오후에 강혜경 씨와 한밤중에 이뤄진 통화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참네. 아니 제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강원도 가서 이제 뭐 밥을 굶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고맙지. 네. 도와주는데 당선되면. 네, 윤재관 의원님. 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김진태 컷오프를 본인이 해결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모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밤 12시 반에 사모님 내가 해결했잖아.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네. 사모님은 우리가 아는 그 사모님입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단편적으로 내용 말만 들으면 이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동안 밝혀졌던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사모님은 김건희 여사다라는 결론에 쉽게 이르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중간책이 없었어요. 바로 대통령 부부와 직거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에 누구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동안 계속 쭉 직거래했던 대통령 부부일 것이고 대통령을 그래서 움직여야 된다는 전 사무총장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전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대통령 부부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고 그럼 부부 둘 중에 누구한테 했느냐? 누가 다 알다시피 지금의 권력설 1위는 김건희 여사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나왔던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왈가왈부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 사모님은 명백히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강원도지사의 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한 선거 개입을 했던 정확한 물증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김진태 도지사가 김건희 여사가 운동하는 시설 앞에 기다리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김진태 지사는 부인을 한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런 녹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계속 뭐 수사도 이뤄지고 있고 하니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김진태 지사의 반론이나 반박이 나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네. 강희경 씨에게 명태균 씨가 강원도 가서 이제 밥 굽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거 되게 뭐랄까요? 정치인의 언어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 뭐 자신이 그 김진태 도지사의 공천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당선되면 김진태 지사가 자신을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저도 읽힙니다. 예.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요, 김진태 후보는 당시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는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쏟아냈고 비난의 강도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공관위에서 봤을 때 이 황상무 전 앵커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김진태 지사가 나가면 이광재 전 지사와 해서 이기는데 황상무 전 앵커가 나가면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왔으니까 당시에 당 차원에서도 이런 고민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촉발돼서 그것이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전 앵커의 경선으로 돌이켰는지는 그건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다 변죽을 울리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걸 자꾸 공천 개입으로 가서 사법적 잣대까지 들이댈 수 있느냐 이 문과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공천 개입을 의미하는 스모킹건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앞서 녹취는 2022년 4월 18일 차례로 들어봤고요. 오전 그리고 밤 상황이었고 그보다 더 앞선 4월 초순에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와 명태균 씨가 어떻게 연이 닿았는지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진짜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가 몇 분 전에 알았어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야.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야. 자,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명 씨한테 전화가 갔다는 거 이것 자체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선 이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당시 의원이었고요. 네. 재보선 공관위원장이 이제 윤상현 의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진석 실장에게 현 실장에게 이제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역사가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밤에 잠 안 자고들 이런 불법들을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르니까 참 더 황당한데요.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 때도 0시 20분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김영선 경선이라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밤에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아침에 이제 뒤집었다고 하고 뭐 평생 은혜 안 잊겠다고 하더니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정리해야 될 문제면은 누구나 명태균을 떠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명태균 씨가 무슨 처음에 이 명태균 게이트가 9월 5일 날 보도되고 나서는 막 사기꾼이니 브로커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그 연결 지점에 명태균 씨를 딱 떠올릴 수 있는지,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네. 정말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라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김진태 당시 후보가 명태균 씨를 떠올렸다면 명태균 씨가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콕 집어서 누구 공천주라고 말한 적 없다고 녹취록에 나왔어도 그렇게 우기셨는데 김영선 의원도 콕 집은 거고 김진태 지사도 콕 집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취재 이야기도 사모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공천 개입에 했다고 하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김진태 지사, 그다음에 김태우, 그다음에 지방선거, 재보선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의 어떤 다수 공천 이런 의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김진태 지사가 그 후보 되고 나서 이제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명 예. 대표님 뜻대로 저도 되고 박완수도 되고 뭐 이런 거를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완수 지사까지가 포함이 된다면은 적어도 이 공천 개입, 또 당무 개입 다 포함되는 거죠. 선거 개입도 되는 거고. 네 사람이 지금 이렇게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밝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해도 이게 지금 모자랄 판인데 여전히 발뺌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요. 과연 명태균 씨와 이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명태균 씨는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자, 김용남 의원이 보시기에 법적이든 혹은 정치적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사실 저 녹취 파일 들으면서 놀라운데요. 지금 명태균 씨가 그 공천위원 11명 중에 3명은 김진태 후보의 컷오프에 반대하고 8명은 컷오프를 주장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 얘기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 없죠. 저거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1명 정도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저 들으면서 놀라워요. 저건 정말 신의 영역이에요. 예. 저런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거는 저런 게 이제 컷오프, 찬반 이런 것들이 숫자로 11명 중에 3명, 8명 이러면 기록이 남아 있나요? 기록은 안 하죠. 기록이 안 남죠. 예,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글쎄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밖에 없죠. 예. 당대표. 예. 근데 아마 그때는 2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당대표 말고 공관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는, 원래는 안 되지만 항상 그 위에 있었던 2분 정도가 더 계셨던 것 같은데, 그 한 3명 정도로부터 직접 아니면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저런 예. 내용은. 이거 참 접하면 접할수록 놀랍습니다. 명태균 네. 씨의 그 이른바 활약상이라고 해야 될지, 저거를 개입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네.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단 명태균의 공천 개입 게이트 정도로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공천에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천과 관련된 것은 계속 녹취가 나오겠죠. 명태균 씨 구속 임박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SOS를 쳤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구속영장 청구 뒤에 김 여사에게도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김유정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구명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철없는 오빠 녹취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 친오빠다 막 이런 해명 나오고 했을 때 명태균 씨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뭘 안다고 저렇게 해명을 해 하면서 굉장히 상당히 비웃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처지가 공공해지니까 살려달라 뭔가 로비를 했던 거고 또 구속영장 청구되고 나서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텔레그램 보냈는데 또 사선 중진 의원도 그렇고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도 해보고 했지만 모조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익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지금 그간에 보여준 것은 녹취록도 막 다 공개가 되죠. 그리고 문자도 공개가 되죠. 다 이런 마당인데 이렇게 된 마당에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실장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거기에 답을 주거나 할 수가 없겠죠. 또 아마 그것까지도 다 녹음이 되거나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랬을 텐데 또 윤한홍 의원이 또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등장을 하고 또 뭔가 딜을 했다는 흔적도 또 보이고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거를 좀 공개해달라라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맨입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다 보이니까 대통령실이 느닷없이 뭐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께 멀리하십시오라고 유일하게 충원했던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서 그 부분 대통령이 역정을 내고 관계를 뭐 정리하고 장모와 뭐 부인에게 전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공개해 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쯤 되고 보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소위 수틀리면 예. 연락을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날 다시 전화해서 1시간 동안 나한테 사과했잖아, 빌었잖아. 근데 그걸 공개할 수도 있겠다. 제발 좀 그걸 공개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된 마당인데 휴대폰이 내 변호인이라고 얘기했던 명태균 씨 아닙니까?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예. 이제 구속도 아마 한 열흘 정도 더 연장되겠죠. 연장되겠죠. 이대로 네. 풀려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잘 판단해서 가진 모든 것을 공개하고 확실하게 좀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이 살 길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김용남 의원님, 네.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했는데 명태균 씨가 연락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경로를 확인을 해보니까 겁이 나서 나한테 연락을 못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게 MBC 보도로 알려졌거든요. 예. 아, 저 정도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위치네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요. 일단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도 대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안 오는 거를 화를 내는 것도 더 대단하고요. 예. 확인이 가능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겁이 나서 아니 사실은 겁이 나겠죠. 이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하고 또 그 녹음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언제든지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누가 명태균 씨 전화를 받고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건데 그 11월 들어서도 명태균 씨가 이른바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른바 최고 권력층과의 어떤 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윤한홍 의원이 친윤 핵심으로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인물이 명태균 씨하고 뭔가 이제 회유를 해서 이 전국을 좀 바꿔보고 싶어 한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고 오늘 네,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반박하는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네. 반박 기자회견이긴 한데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가 혼나는 녹취도 틀라고 나무라는 투로 얘기한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일단 연락을 취한 건 사실로 드러났어요. 네. 회유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다들 뭐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반대급부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나를 구속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다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거래가 계속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그 누리고 있었던 이 권력, 이 권력과의 관계, 최고 권력과의 관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빠뜨리지 않고 좀 봤으면 좋겠던 사례가 하나 있죠. 예. 2022년 말 정도에 용산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직원들이 창원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 한 가지는 대통령 부부하고 친하다는 사실은 말해도 좋다. 그러나 이권에는 개입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창원 일대 그리고 국힘의 그 모든 사람에게 명태균 씨가 정말 실세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대통령실도 그것을 호가호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까지 보냈던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진짜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창원지검장을 찐윤 검사로 임명을 해놓은 다음에 이 사건을 검사도 없는 부서에다 배치해서 짬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정말 중요했던 공천 개입 문제 그리고 국정농단 문제 이런 문제들은 수사가 완전히 개걸음이고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만 지금 구속을 해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의 종합적인 검찰이 기승전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방어하고 방탄하는 데만 검찰 권력을 쓰고 있고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으로 기승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정말 본질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광기 의원님, 네. 당내에서는 윤한홍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한홍 의원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와 악연으로 있지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뭐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인연이 있었을 테니까 예. 이 문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잘 해결해 보자라는 뜻에서 시작한 뭐 접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적절한 접촉이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 명태균 씨가 연락을 했을 때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측근들도 명태균 씨의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동안 명태균 씨가 관련한 게이트들이 퍼졌을 때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적절치 못하다. 이게 적절한 대응이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는 결국에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패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 감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요. 그런 그 딜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대통령실이 끌어올려 들어갈 수도 있는 국면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번엔 대통령실에서 그 대응을 잘했다라고 예.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대응을 잘했다. 자, 윤한홍 의원의 그래픽 잠시 다시 한 번만 틀어주세요. 저기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명시 회유한 적도 거래 시도한 적도 없다. 그 다음 문장인데 대통령에게 명태균이 혼나는 녹취도 틀라고 나무라는 투로 얘기한 것이다. 저 얘기는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또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것도 틀라고 했다는 것이고 친윤인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의 녹취 존재를 전제하고 저 얘기를 한 것으로 분명히 들리는데 어제 제가 제보자 강혜경 씨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강혜경 씨도 녹취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했다는 그 대통령 부부의 그 발언이 녹음된 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취는 추가로 존재할까요? 저한테는 없지만 존재할 겁니다. 존재한다고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건데 지금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금액을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부인입니까? 대통령 부인. 자, 먼저 김희정 의원님. 네.
대통령의 녹취가 존재한다는 것을 윤한홍 의원이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녹취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한테 혼나는 녹취가 있다는 걸 윤한홍 의원이 어떻게 알았을까가 궁금하고요. 예. 사실 이거는 대통령 쪽에서 아쉽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무라는 투로 말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윤한홍 의원의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녹취라는 게 바로 거기 나온 표현대로 뭐 마누라와 장모에게 전화하지 마. 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하지 말라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그런 대통령의 녹취를 좀 틀어라. 그래야지 뭐 서로 좀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윤한홍 의원이 그동안 그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거를 느닷없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했다는 것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예. 대통령은 그 녹취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전화해가지고 뭐 사과했다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도대체 무슨 명태균 씨가 누구이길래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쩔쩔매는가. 그리고 대국민 사과도 구체적으로 못 하시는 대통령이 어쨌든 사과하셔놓고 명태균 씨는 이렇게 딱딱해서 딱딱 짚어가지고 1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했나? 명태균 예.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이 녹취는 강혜경 씨의 이야기대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딜을 하려는 시도를 했겠죠. 그게 없이는 뭔가 얘기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지난 금요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어제 강혜경 씨는 녹취가 있을 것이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3자에게 구속 전에 건네주고 구속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 상태지만 녹취가 어느 순간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태균 씨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겠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마 지금까지도 어떤 거래 내지는 딜을 통해서 본인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빨리 풀려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 결정적인 녹취 파일을 어떤 딜의 대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검찰에 제출을 하거나 뭐 그걸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그런 방법으로는 일찍 석방되기가 어렵겠다. 본인이 처한 이른바 큰 사법 리스크가 어떤 딜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공개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이른바 9월 5일 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큰 소리 친 적이 있잖아요. 나 구속되면 뭐 한 달 이내에 하야 탄핵 이런 호기를 부렸었는데 글쎄요, 결심하기에 따라서 공개 시점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약간의 이제 겉도는 녹취들이 계속 나오다가 그 녹취가 나온다고 하면 상황은 좀 급반전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녹취 여부는 물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고 강혜경 씨는 존재할 것으로 그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이 나무라는 녹취가 있는 것을 전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나눴다는 점을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고 짤막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정광재 윤재관 의원님 한 말씀씩 하고. 윤한홍 의원이 이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녹취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으로서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명태균 씨는 녹취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녹취까지 같이 틀어봐야 전체적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운영위에서 관련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이네요. 윤재관 의원님. 사건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예, 복잡해요. 복잡한 건데 지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 딱 한 가지입니다. 수사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직거래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명태균 씨가 직거래하고 있는 대상은 윤석열 부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 건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도 계속 참전을 하면서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가, 검찰 수사가 이 관련돼서 수사를 진척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나요? 거의 듣지 못하고 지금도 역시 김영선 의원과의 동거한 관계에 관련된 내용만 계속 나오고 변증만 울리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늘 이래왔습니다. 권력의 개로서 자기가 보호해야 될,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것만 계속하는데요. 검찰이 이런 선택적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반드시 뜨고 지켜보면서 검찰의 이러한 잘못된 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